세명 아이고, 다들 시험 좀 어려웠지. 1학기 비도 좀 어렵게 나오긴 했는데, 나오는데. 감사합니다. 일단 시험지 만났을 때 모의고사 막 외부 질문도 나오고 이제 쉽지가 좀 않았던 것 같고 뭐 문법도 우리가 준비는 했습니다만 뭐 중세라는 게 워낙 뭐 낯선 영역이기도 하다 보니까 뭐 시험장에서는 체감상 좀 더 어렵게 느껴졌던 것 같아. 그래서 일단은 뭐 그러니까 지난 1학기가 조금은 특수했다. 조금은 쉬웠어 사실 시험이. 그러니까 보통 울산여고 내신 이제 난이도는 한 요 정도. 이번 시험 정도가 일단 평균 정도 수준이에요. 앞에 우리 그 2학년, 3학년 언니들은 매 시험이 이랬어. 33문제 나오고, 서술형 막 이제 단답 포함해서 10개 나오고, 객관식 23, 4개 나오고. 그러니까 뭐 지난 학기에 비해서 갑자기 난이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조금은, 당황한 것도 좀 있을 것이고, 했을 건데, 뭐 어쨌든, 지나간 시험 뭐 결과는 뭐, 이미 곧 서술형 이제 합산해서 나올 것이니까, 그건 일단 우리가 뭐 받아야 될 점수고, 다가오는 또 기말이 지금 이제 뭐 한글 맞춤법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현대제 소설 들어갈 거고, 또 고전 제 문학이 우리가 춘향전하고 이제 고전 시가를 했기 때문에, 뒤에 뭐 한 개 더 있긴 한데, 일단 뭐 또 추가 지문도 이제 포함돼가지고 나올 것 같아요. 일단은 쌤이 요번 주랑 다음 주는 이제 우리가 좀 임시적으로 이제 기말 대비 들어가기 전에 그냥 맞춤법하고 여러분들 이제 막 비문학 좀 많이 어려워하니까 이렇게 좀 구성을 했거든. 그래서 일단은 매 시간마다 비문학 한 개 할 거고 그 다음에 맞춤법 그 교재를 좀 나눠 드릴 거니까 그 교재 맞춰가지고 맞춤법도 우리가 먼저 정리 한번 해보는 걸로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일단은 쌤이 지금 이제 스타트로 지금 비문학 한 개 지금 이제 자리 올려놨어요. 그래서 요거는 쌤하고 같이 읽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같이 읽고 어떻게 읽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에 내가 소개를 좀 해주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난이도는 조금 있는 편이긴 해요. 이게 이제 고3 지문이니까. 자, 그래서 1문단 지금 나오고 있어. 자, 1문단에 요게 지금 이제 우리가 뭐 사회 지문인데 일단 우리가 뭐 사회 지문 하면 기본적으로 사회의 어떤 현상, 그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분석. 그러니까 대개 이제 분석이라는 것이, 그치? 저 현상이 왜 나타났느냐? 또는 저 현상의 어떤 문제점이라면은 그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이냐?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현상을 이제 분석하고, 그치? 판단한 이런 어떤 부분들 또는 이 사회 안에서 또 우리가 여기 지금 마지막 단락에 법과 관련된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사회 그 하위 범주로 법이나 계약 지문이 또 등장하게 되면은 어쨌든 이런 어떤 이 판단하던 관점들, 그치? 이라든지 적용 어떤 조건 그리고 대상, 예외 뭐 이런 것들을 좀 잘 읽어줘야 돼. 그러니까 이번 시험에 좀 보니까 막 협상에 어떤 뭐 이제 뭐 관련된 이제 비문학이 나오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어떤 지문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요 정도 피지컬들은 좀 갖춰진 상태여야지 이제 내신에서도 점수를 좀 확보할 수 있다. 그러니까 모르는 비문학 지금 나와버리니까 거기에 막 15분, 20분씩 때려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래도 타임어택인데 지금 서술형도 저렇게 지금 천지백깔인데 거기 지금 뭐 매달려가지고 시간 다 낭비해버리니까 뭐 이제 반대로 서술형이 좀 너무 이제 신중하다 보니까 뭐 이제 지금 몇 개를 날려버리는 그런 상황도 생겨버리고. 어쨌든 이제 울려고 시험이 항상 이제 우리가 타임어택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수학이든 뭐 영어든 다 비슷할 거예요. 울려고는 그 양으로 그냥 조져버린단 말이야. 난이도도 난이도지만. 그래서 기본 피지컬들을 좀 이제 갖추자 이겁니다. 알겠지? 어쨌든 1문단 한번 볼 건데 경마식 보도는 우리가 언론 보도 있잖아요. 알리다 이런 개념이야. 뉴스 같은 것들. 경마 중계를 하듯 지지율 변화나 득표율 예측 등을 집중 보도하는 선거 방송의 한 방식이다라고 되어 있어. 그래서 어쨌든 경마식 보도라는 것에 지금 개념을 던져줬고, 그리고 여기 지금 인덱스 기억이 매겨져 있잖아. 그 문제 내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층이 니은이나 디귿이 있냐 봤더니 니은이 있긴 해. 그래서 니은을 봤더니
그런데 니은은 지금 기억하고 비교하는 문제가 아니고 좀 다른 각각 단독 문제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기억이 나와 있는 단락 읽고 나서 4번 문제 풀면 되겠다. 읽으면서 문제 푸나도 전략들도 즉각 좀 수정하고 좀 반영해줘야 돼. 자, 어쨌든 선거 방송의 한 방식이다. 경마 준비하듯 지지율 변화, 특별 예측 같은 것들. 오케이, 좋아. 자, 그래서 경마식 보도는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즉 선거일이 임박할수록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이런 뭐 증감 정보들도 우리가 뭐 체크해두면 좀 좋은데, 어쨌든 선거일이 임박하면 경마식 보도가 증가한다. 그리고 새롭고 재밌는 정보를 원하는 시청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방송사로서도 매일 새로운 뉴스를 제공하는 방편 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말 나서 이건 이유거든. 그치? 그래서 첫 문장 먼저 결과 알려주고 그 뒤에 이유를 지금 서술하는 구조네요. 다음 경마식 보도는 선거와 정치에 무관심한 유권자들의 선거 참여, 정치 참여를 독려하는 장점이 있다 하고 다음에 지금 하지만 나오잖아. 그럼 장점 다음에 하지만이면은 채영아 뒤에 뭐 나와야 될까? 반대니까 단점, 좋지 못한 점, 그치? 뭐 이런 것들 나와줘야 되니까 항상 이제 우리가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들어가줘야 되는 거야. 어쨌든 그래요. 우리 사실 정치 무관심해도 A 후보가 지난주에는 40%, B 후보가 45% 했는데 이번 주 여론조사 보니까 이 A 후보가 45가 되고 B가 지금 40대면 뭐야? 재밌거든. 그래서 엎치락뒤치락 막 관심 가지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네요. 자, 그 다음 하지만 이렇게 흥미를 돋우는 데 치중하는 경마식 보도는 선거의 어떤 중요한 포인트, 그지? 주요 의제. 그래서 우리 뭐 이제 국민들을 위해서 뭘 하려는지, 그지? 이런 것들에는 관심을 좀 주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지지율만 얘기하니까. 그 다음에 경쟁 결과에 초점 맞춰 선거에 공정성을 또 저해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방송사에서 A 후보 얘기를 많이 하니 B 후보 얘기를 많이 하니 뭐 그런 거에 따라 가지고 그치? 달라질 수도 있거든. 자, 그럼 어쨌든 간에 여기까지 지금 경마식 보도의 개념과 장단점 소개를 해줬다고. 그래서 오른쪽 4번 문제 한번 볼게. 기억에 대한 설명 가장 적절한 걸 물어봤어. 1번에 선거 기간의 후반기에 비해 전반기에 더 많다. 아니, 후반기랑 결국 선거일이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그지? 근데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더 많아지니까 전반기에 더 많다는 말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선거 초반이니까. 그지? X. 2번에 시청자와 방송사의 상반된 이해관계가 반영된다? 아니, 시청자의 지금 상반된 이해관계, 시청자는 재밌는 걸 요구하니까, 그치? 그리고 방송사도 그런 재밌는 거를, 그지? 뭐, 방송을 하게 되면 뭐 한다고? 제 새로운 뉴스를 지금 제공할 수 있다는 방법에서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게 아니고, 상반된 게 아니고, 그거 비슷합니다. 그지? 유사하죠? 3번에 당선자 예측과 관련된 정보에 전파에 초점 맞추지 아니지 예측과 관련된 정보 그지 초점 맞추는 게 경마식 보도 개념이었고 4번에 선거의 핵심 의제에 관한 후보자 입장을 다루지 않는다 도외식 맞지? 그럼 정답 소거법에 따른 정답 몇 번? 5번입니다. 정치 관심이 없던 유권자들이 선거 관심하도록 그죠? 이게 아까 베네핏 장점이었다. 무관심한 유권자들의 참여 그지? 독려한다. 정답 5번. 가볍게 다음 두 번째 딸. 자, 경마식 보도의 이런 문제점을 줄이려는 조치가 있다. 아까 위에 경마식 보도 문제점이라 의제를 도외시하고 공정성 저해 뭐 이런 것들이거든. 이걸 지금 일종의 P라고 보고 줄이려는 조치니까 그럼 무슨 개념이야? P 던져주고 S 개념인 거 같아. 그치? 그래서 문제점 다음에 해결 방안이 또 제일 중요한 거보다 자,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르면 당선인을 예상케 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그러니까 실시의 지금 이제 이 시간 개념, 그치? 시기 개념은 시기 조건이 없어 사실은 언제든 가능해. 자, 그런데 그 결과의 보도는 선거일 언제 6일 전부터 투표 마감 시각까지 금지된다라는 게 공직선거법의 주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법에서 그치 다루고 있는 조건 이런 거 보잔 말이야. 자, 여론조사 실시는 anyway, 언제든 가능. 그치? 그런데, 자, 그 여론조사의 결과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결과 보도는 6일 전부터, 그치? 투표 마감까지는 금지, 안 된다. 자, 여러분 아마 나중에 조금 더 나이가 들면은 이런 어떤 제 상황을 깜깜이 보더라고요. 이것도 여론조사 결과 우리가 알 수가 없거든. 그래서 딱 일주일 전에 마지막 그 결과를 가지고 이 6일간의 그렇지 이 상황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뀐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투표를 깜깜이 투표를 해야 합니다. 어쨌든 자 이러한 규정이 그런데
국민의 알 것 이러한 규정에는 지금 이제 가를 얘기하는 거야. 그치? 가에 지금 6일 전부터 마감까지 금지. 이 조항이 국민의 알 권리 and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느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과가 나왔는데 신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하더라도 선거일이 임박 가까워져가지고 보도하게 되면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합헌 결정. 여러분 이제 요 정도 이제 워딩들도 알아야 돼. 합헌이란 헌법에 부합한다 이런 뜻입니다.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뜻이야. 즉 이러한 금지는 뭐 헌법재판소에서 오케이 괜찮아 라고 그죠? 허락해준 겁니다. 일종의. 자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 자 헌법재판소가 그치? 아 이거 위헌 아니야? 합헌이야. 그치? 라고 결정을 내렸다. 왜냐면은 요게 국민의 알 권리 그 다음에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라는 태클이 걸렸었거든. 자, 근데 여기서 내가 오른쪽에 5번 문제 한번 봐봐. 이런 것들이 이게 내가 고백할게. 이거 수능 지문이거든. 자, 5번에 3번 선택지 한번 보세요. 자, 3번에 보면 분명히 지금 뭐랑 이 가해 규정과 알 권리 자유가 그치? 충돌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3번 선택지 보면은 마치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 즉 누구? 얘네들끼리 충돌하는 것처럼 표현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치? 대상 왜곡이잖아. 누가 충돌? 요거하고 얘네 둘이 충돌하는 건데 얘네들은 거의 일종의 같은 층위로 묶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얘네가 마치 충돌하는 것처럼 장난을 쳐버린다. 대상 왜곡, 조건 왜곡. 아니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평가원 수능 모의고사 오답의 구성 원리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얘네들끼리 충돌하는 게 아니고 요거 지금 공표 금지와 알 권리, 공표 금지와 언론의 자유가 충돌하는 이런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글이었다. 그래서 5번의 정답은 3번인 거야. 알겠지? 자, 그다음 계속 읽어볼게. 그래서 쌤이 저거 읽는 이유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뭘 알려주고 싶냐면은 글을 읽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뭘 지금 중요하게 봐야 되고 어떤 사고를 해가면서 읽어야 되는지 내가 이거 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오늘 여기 있는 요 내용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지? 자, 봐. 그래서 어쨌든 자, 공직선거법의 근거를 두고 나의 규정이 또 있대. 자, 나 규정. 선거 방송 신고에 관한 특별 규정은요. 유권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 왜곡 보도 금지. 당연히 이제 우리가 거짓 뉴스가 좀 많이 이제 이슈가 되고 있잖아. 당연히 거짓 왜곡, 보고 금지. 그다음에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 범위 내에 있을 때. 자, 이를 밝히지 않은 채 서열, 우열 나타내는 보도도 안 된다. 서열이랑 1, 2, 3위, 우열은 앞선다, 뒤선다 이거일 겁니다. 자, 그래서 나 규정에 따르면 어쨌든 자 왜곡 보도 금지는 따로 안 적을게. 그런데 자, 이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 범위 안에 있는 거야. 여러분 아마 이제 뉴스나 이런 데서 보면은 그치 뭐 여론조사 결과에서 이제 신뢰도가 몇이고 그치 표준 오차가 예를 들어서 8.8% 포인트다 이런 식으로 밝히는 경우들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야. 자 오차 범위가 예를 들어서 5%야. 그리고 A 후보가 40%, B 후보가 43%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죠. 그럼 얘네들 몇 퍼센트 포인트 차이나? 3% 포인트 차이 난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건 이제 오차 범위 아니야 밖이야? 오차 범위 안에 들어간다는 말이지. 그러니까 요때는 서열 A 후보가 1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 그리고 자 아까 우열 A 후보가 B 후보에 앞섭니다. 이것도 안 된다. 알겠지? 오차 범위 내에 있으면 A 후보 40%, B 후보 43%입니다. 이 정도만 알려줘야 된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언론단체의 선거 여론조사 보도 중칙이라는 게 또 있는데 자, 이 표본 오차를 감안해서 여론조사 결과를 정확하게 보도하도록 요구한답니다. 자, 지지율 차이가 역시 또 얘도 뭐야? 오차 범위야. 얘도 오차 범위 안에 있을 때, 그치? 경합이라는 표현은 얘는 가능하다. 둘이 지금 아주 백중세다. 그치? 요렇게 경합이다. 라고 해도 되지만, 위에처럼 서열이나 우열을 나타내는 표현. 나랑 공통점이네. 그치? 서열, 우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맞지? 자, 그래서 요렇게 지금 선거 방송, 선거제 우리 관련한 보도 안에서도 지켜야 될 법안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조건들이 막 붙었잖아요. 그치? 자, 그리고
이런 병마식 보도로부터 드러난 선거방송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책 중 하나로 자, 선거방송 토론회가 활용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요게 지금 일종의 아까 이 문단이 S1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런 지금 이제 보도가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런 법안들로 이렇게 지금 이제 금지를 하고 있다는 거지. 그치? 깜깜이 하고 서열구별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상문단에서 지금 S2를 던져준 거라고. 왜? 또 다른 방식으로, 그치? 자, 방송 토론회가 또 있다는 거. 그래서 이 토론회를 통해 후보자 간 정책과 자질 등의 차이가 드러날 수 있는데 현실적인 이유로 초청 대상자는 한정된다. 그래서 우리 지난 선거에 대통령 후보 9분 이렇게 입후보했는데 실제 우리 방송에서 많이 봤던 아저씨들 몇 명, 한 3, 4명밖에 안 된다는 거 아니야. 다 초대를 못 한다는 겁니다. 자, 그 현실적인 이유라고 하는데 자, 니은에 공직선거법 선거방송 토론회 규정은 5인 이상의 국회의원을 가진 파티, 정당 또는 직전선거에서 3% 이상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그래서 어쨌든 5인 이상의 정당 또는 직전선거 3% 이상의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사람 또는 여론조사 결과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자 요 세 가지를 그 토론회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조건 정도로 지금 설정했다는 거야. 즉 1, 2, 3에 해당하지 않는 후보는 메인 토론회에 참여하기 좀 어렵다는 이런 뜻이겠죠. 이제 다만 같은 것들 이제 우리 비문학 지문에서 항상 이제 문제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다만 초청 대상이 아닌 후보자들을 위해 별도 토론회가 개최가 가능하고 시간이나 횟수를 다르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관심이 있는 친구는 알겠지만 예전에 그 공중부양 하는 아저씨 있잖아요. 그치? 허땡땡 아저씨. 그 양반이 여기 지금 1, 2, 3번 조건에 해당이 안 돼서 별도 토론회에 초청이 됐어. 근데 별도 토론회를 새벽 1시에 해가지고 우리도 잠을 자야 되는데 말해서 막 화내는 장면 그런 게 있거든. 조금 불리하긴 합니다. 아무래도 시간대나 그치? 좀 횟수 같은 것들 있어서. 자, 어쨌든 S로서 방송 토론회를 개최하는데 현실적인 이유로 아까 조건에 꼽새친 1번부터 그치 3번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이면은 토론회 참석이 가능한데 그렇지 않으면은 참석이 좀 어려운 그런 얘기 좀 하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그리고 그 밑에 한번 보면은 마지막 단락인데 이러한 규정이란 결국 뭐다? 결국 방송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조건을 내세운 이것이 이렇게 읽어줘야 돼요. 그치? 자, 이러한 규정이 선거운동의 기회등등 원칙을 침해하는지에 대해서 역시 또 헌재가 나오는데 헌법재판소는 위헌이 아니다. 그럼 너희들 이거 잘 읽어줘야 되는데 봐봐. 위헌이 아니다 하면은 헌법에 위배되는 게 아니잖아. 다른 말로 뭐야? 두 글자 합헌이야 이런 뜻이에요. 위헌은 헌법의 위배, 합헌은 헌법의 부합. 그치? 이런 뜻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이제 워딩들 우리가 항상 잘 읽어야 되는 게 이건 뭐냐 영역을 떠나서 우리가 층이나 범주를 그치? 같게 만드는 것 요게 훈련이 돼야 돼. 왜냐면은 우리가 이 긴 글 속에서 매번 똑같은 표현을 안 쓴단 말이야. 뜻은 같으면서도 다르게 계속 표현한단 말이에요. 요런 것들을 잘 읽어내는 친구들이 비문학 잘 읽어내는 친구들이야.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위헌이 아니니까 합헌이라고 본 거네. 즉 뭐야? 이렇게 참여 조건을 구분해서 이 조건에 따라서 특정한 사람들만 초청해도 괜찮다 이런 얘기거든.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좀 풀어낼 수 있는 친구랑 위헌이 아니다가 무슨 말이야? 이래버린 친구랑은 독해력에서나 이해력에서나 너무 차이가 나. 그지? 자, 어쨌든 다수 의견이라고. 헌법재판관 여러분인가 여러 명이 있어. 그래서 여기서 다수결로 그치? 이기는 게 다수 의견이라고 하고, 자, 그 의외의 작은 몇 명 안 되는 의견 소수 의견이라고 하는데, 자, 이제 다수 의견이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참여 조건 내세운 게, 자,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했다는 건 요거 이제 다수 의견이 그치 뭐였다? 합헌이었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지? 자, 그래서 A 다수 의견은 방송 토론의 효율적 운영을 고려할 때 초청 대상 후보자 수가 너무 많으면 제한된 시간 안에 심층적 토론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유권자들도 관심이 큰 후보자들은 이 정책 및 자질을 직접 비교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 규정은 합리적 제한이다, 즉 뭐야? 합헌이다라고 본 거야. 즉 다시 효율적 운영을 고려할 때 그치? 너무 시간이 그치? 후보자 수가 많으면은 제한된 시간 내에 심층적 토론이 안 돼. 그치? 그리고 자, 유권자들도 관심이 누구한테?
큰 후보자들이, 그지? 중요하지. 기호 12번 이런 아저씨 중요하겠냐고. 그지? 미안한 얘기지만 관심 없어요. 자, 그래서 큰 후보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또 근거들, 그지? 자, 효율적, 그 다음에 시간, 그 다음에, 관심. 이런 걸 고려해서, 그래, 몇 명으로 추려내는 거는 괜찮아. 자, 하지만, 소수 의견, 반면 소수 의견이니까, 그럼 자, 소위, 아까 다수 의견이 합헌이면 소수 의견은 이걸 뭐라고 보는 사람이야? 위헌으로 보는 사람이 불가야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니까 이거 몇 명만 초대하는 거는 헌법에 위배되는 거야? 라고 본 소수도 있다고. 이 사람들은 어떤 근거를 내세웠냐면, 자, 이 규정이 가장 효과적인 선거운동 기회를 일부 후보자에게서 박탈하는 거. 그리고 유권자에게도 모든 후보자를 동시에 비교하지 못하게 하는 거. 초청 대상 후보자 토론에 참여한 후보자와 그렇지 못한 친구야 대초청받은 사람하고 초청받지 못한 사람은 뭐 한다고 차별하는 거예요. 그치? 누구는 9시, 10시 메인 시간에 나와가지고 그치? 막 3, 4명에서 아주 밀도 있는 이제 토론하는데 아까 허땡땡 아저씨 같은 경우는 새벽 1시 기어 나와가지고 막 10명하고 더 대화를 해야 되니까 한 명당 5분씩만 얘기해도 50분이에요. 10분씩 대화하면 100분입니다. 2시간이 가까이 된다고. 그러니까 자기 어필을 못 하는 거예요. 그죠? 차별. 자, 그리고 자, 이 규정을 소수 정당이나 정치 신인들에 대한 또 자의적이고 차별적 침해라고 본 것이다라는 것. 어쨌든 간에 자, 후보자의 자유를 빼앗은 것 아니냐. 그래서 기회, 선거 운동 기회 일부를 박탈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유권자들에게도 모든 후보자를 같이 비교할 수 있는 그 권리를 빼앗은 거예요. 4명만 초청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차별, 그치? 왜냐면은, 이 사람은 지금 10시 토론에 나오니까 꽤 뭐 지지율이 괜찮은 사람인가 봐? 이 사람은 1시에 지금 토론에 나오니까 별볼일 없는 사람인가 봐? 라고 생각해버리기 쉽습니다. 이런 점에서, 자, 소수 정당이나, 그치? 정치 신인과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차별적 침해다라는 근거를 내세웠다. 그래서 이게 관련된 문제가 오른쪽 6번이거든요. 자, 봐봐. 6번 문제 별표 쳐봐. 이게, 자, 니은과 관련해서, 즉, 자, 이 공직선거법에 선거방송 토론회 규정이 있잖아요. 그치? 자, 특정 조건을 부합했을 때 방송 토론회에 초청하는 거지. 자, 요것에 대해서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이 어떤 센스를 취했느냐인데, 봐. 자, 1번에 선거방송 초청 대상 후보자 토론회에서 후보자들이 심층적인 토론하지 못하게 된 원인이 만약에, 자, 심층적인 토론을 못했어. 근데 그 원인이 시간이 부족해. 그죠? 라든지, 또는, 자, 후보자 수, 이런 것들과는 관계가 만약에 없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심층적으로 지금 토론하지 못한 그 이유를 아까 다수 의견에서는 시간 제한, 이런 것들 때문이라고 했는데, 그것과 만약에 무관하다면은 A의 입장은 오히려 지금 뭐야? 약화되는 거지, 약화. 맞아? 아까 시간 예를 들면서 그치? 에이, 후보자 가려서 받는 거 괜찮아라고 했는데 시간이 관계가 없다면은 A 입장은 약화되는 것이고, 이번에 주요 후보자 정책에 가진 치명적 허점을 지적하고 좋은 대안을 제시해서 유명해진 정치 신인이 나와. 그런데 정치 신인이라고 해서 뭐 정당 없고 그 직전 선거 뭐 3% 투표면 그런 게 없을 거 아니야. 그래서 초청받지 못한다면 A의 입장은 그치 봐봐 너무 잘했는데 이런 정치 신인이 차별을 받았다는 것은 B 입장을 강화하는 것이고 A 입장은 약화시키는 게 맞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적절한 걸 찾으려면 정답은 2번 이렇게 가야 된다. 자, 3번 보세요. 선거방송 초청 대상 후보자 토론에 참여할 적정 토론자의 수를 제한하는 것이 국민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었다? 네, 국민의 합의에 결정된 게 아니고 중에 보니까 니은이라는 거지 공직선거법의 토론의 규정이니까 공직선거법 이거는 우리가 뭐야 국회법이거든, 그지? 그래서 이거는 뭐 국민의 합의에 의해 결정됐다고 보면 좀 어렵습니다. 물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뭐 만든 법안이겠습니다만 국민의 합의라는 워딩은 지금 어디에서 확인할 수가 없었으니까 3번은 부적절하다. 그다음에 4번에 어떤 후보자가 지지율이 낮은 후보자 간의 별도 토론회, 그러니까 새벽 1시 토론회에서 아주 뛰어난 얘기를 막 했고 그랬어. 그런데 그 토론회, 별도 토론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저 사람 별 볼 일 없어라고 자 이야기를 한다면은 B의 입장은 강화되는 거지. 차별성 때문에 그렇지. 너무 사람 괜찮은데 지지율 낮고 이상한 사람들하고 모여가지고 토론한다고 그냥 같이 평화돼 버리는 상황. 이거는 B의 입장이 강화되는 거고.
그치? 5번 보세요. 유권자들이 뛰어난 역량을 가진 소수 정당 후보자를 주요 후보자들과 동시에 비교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선거방송 초청 대상 후보자 토론회라면 B의 입장은 당연히 강화되는 거지. 그치? 모든 후보자를 그치? 동시에 비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방송 토론회인데 그것을 지금 몇 명만 출연한다는 것은 그치? 잘못됐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B의 입장 강화라고 봐야 돼. 이것이 6번 문제가 꽤 만만치 않은 문제였거든. 그런데 어쨌든 간에 각각의 지금 이런 관점이나 주장들이 나오게 되거든. 그치? 그러면은 이 관점에 따른 것이 결국 관점이 주장이라고 봤을 때 이 뒤에 나오는 것들이 지금 뭐야? 이유, 근거들이 된단 말이야. 이런 것들을 잘 붙여가면서 그치? 연결해가면서 읽을 수 있는 거야. 이런 거. 그죠? 자, 그리고 뒤에 7번 문제인데 7번 문제는 쌤이 여러분들에게 한 2분 정도 시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동글뱅이 하나 다 있지, 그치? 요거 확인해가면서 풀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충분히 풀어낼 수 있어. 맞힌다는 마인드로 한번 풀어. 자, 그러면 몇 번 했어? 소연이 몇 번 했어? 4번, 채영이 몇 번 했어? 4번. 자, 4번부터 한번 볼까? 4번에 1차 조사 결과를 선거 1차 조사 결과 42 대 32야. 그치? 그럼 이거는 오차범위 바뀝니다. 맞아? 자, 자, 14일 전에 A 후보 1위, B 후보 2위, C 후보 3위라고 보도하는 것은 자, 오차범위 뭐야? 바뀌면은 서열 O, 우열 O 가능하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1위, 2위 이런 표현 가능합니다. 즉, 위배되지 않습니다까지 괜찮고, 한 개 더. 자, 2차 조사 결과야. 자, 근데 2차는 지금 38대 37입니다. 몇 퍼센트 포인트? 1% 포인트. 즉, 오차범위 아니에요. 그치? 즉, 요 때는, 자, 같은 표현으로 같은 표현 밑줄, 같은 표현을 표현한 거야. 1위, 2위로 표현한다는 건데, 1위, 2위로 표현하면 돼, 안 돼? 요 때는 안 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것은 다의 지금, 자, 나와 다를, 어쨌든 뭐지, 같은 범주로 봐도, 어쨌든 같은 표현으로, 그치? 자, 나타내면 절대로 안 된다는 말. 이거 4번 맞습니다. 4번 맞는 말이지. 왜? 다도 어쨌든 오차범위 내에서 경합은 가능하지만 같은 편이란 1위, 2위로 나타낸다는 뜻이고 1위, 2위가 좀 뭐야? 서열을 나타낸 거니까 위배되는 거예요. 그치? 그럼 다시 2번 올라와 보세요. 2번에 뭐가 잘못됐냐? 자, 2차 조사 결과 어쨌든 1% 포인트 차이 납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선거 9일 전에 A 후보는 B 후보에 조금 앞서고 밑줄 요게 뭐야? 우열이야. 맞아? 자, 보도, 어쨌든 C 후보 3이라고 보도하는 것은 나의 위배됩니다. 왜? 서열 나타냈기 때문에. 그치? 근데 나든 다든 오차범위 내에 있을 때 서열 우열 돼 안 돼. 안 된다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야? 자, 그래서 이번에 나에는 위배되는 게 그지 맞는데 다에 위배되지 않는데 아니지. 다에도 위배가 되는 거야. 다도 오차범위 내에 있을 때 서열 나타내면 안 되거든. 또는 우열 나타내면 안 되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나다 모두에 위배된다. 조건. 성사법 지문은 이런 조건들을 좀 잘 봐줘야 돼. 이제 정답은 2번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요거 지금 이제 격차하고 그다음에 오차범위 비교해서 그렇지 이게 아니냐 바뀌냐 이런 식의 판단 속에서 서열 우열된다, 서열 우열 안 된다 이런 것들 구분할 필요가 있었다. 좋아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 비문학 지문 이렇게 마무리하고 자 그러면은 자 한글 맞춤법 할 건데 요거 내가 간단하게 개관하고 조금만 쉽시다. 자, 그래서 교재 한 장 넘겨보세요. 자, 한 장 넘겨보시면 자, 우리 한글 맞춤법에서 채영이하고 나연이는 그 여름방학 때 수업을 했으니까 정규 수업 때 한글 맞춤법 수업 했을 거예요. 간단하게. 기억나나 모르겠다. 자, 그래서 고전 시간에 우리 한글 맞춤법 같이 했었잖아. 자. 근데 또 이제 우리가 기말고사 앞두고 딱 시험 범위가 한글 맞춤법 남았기 때문에 쌤과 다시 한번 정리하고 10월 27일 주간부터 학교별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어쨌든 한글 맞춤법 제1장 총칙에 따르면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게 지금 나와서 이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 우리 지금 중세국어를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중세국어. 한글 창제 당시 우리 한글은 무슨 문자? 표음 문자. 소리 글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원칙 그 첫 번째로 뭐가 들어가는 거야? 창제 당시의 원리인 소리대로 적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소리대로 적어 왔어. 그럼 막 중세국어 안에서도 그렇지? 16세기 말 또는 17세기 근대국어 가면서 소리대로 적으니까 뭔가 좀 의사소통의 혼란들이 생기더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후대에 어법에 맞도록 함이라는 것은 소리대로 안 적고 원래 형태를 밝혀 적겠다는 뜻이에요. 요걸 우리는 형태주의라고도 하고 표의주의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현대 한글 맞춤법은 소리대로 적는 원칙과 어법에 맞도록 적는 원칙이 두 가지가 내재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밑에 표준어란 우리가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을 가리키는데, 자, 밑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소리대로 적는 이유는 다시 한글 창제 당시 그 한글의 창제 원리, 소리 글자, 표문자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글의 특성이 드러나는 부분으로 표준어를 발음 나는 대로 적는다는 것이다. 그럼 결국 이 표음주의는 결국 자 봐봐. 표기와 뭐가 같다는 뜻이니? 들었어? 발음이 같다는 뜻이에요. 밑에 봐봐. 표기 나무, 발음 나무지. 그럼 이런 것들 이제 우리가 표음이냐, 표의냐 물어보면 소리야 뭐라 대답해야 된다고? 미안해. 채영아 뭐라 대답해야 된다고? 표기 발음 같으니까 표음주의. 그렇지. 그렇게 대답해. 그치? 발음 마찬가지 달리다 예쁘다 다 지금 표기 발음이 같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는 표음주의라고 해요. 알겠어? 자, 그럼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것 결국과 밑에 소리 나는 대로만 적으면 우리가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장점이 있어. 장점. 뭐에 편하다? right? 쓸 때 편해요. 그냥 들린 대로 적으면 되니까. 그치? 자, 근데 이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것에 단점이 있다. 뭐가 어렵다고? 음이. 뜻파하기 쉽지가 않아요. 맞아? 그래서 이 단점 때문에 나온 게 어법에 맞도록 함을이라는 원칙이야. 어법에 맞도록 한다라는 건 결국 자 원래 모양을 밝혀 적는 것이기 때문에 표기랑 발음이 같을까 다를까? 다르다. 그지? 다르지만 장점이 있다고. 뭐에 편해? 뜻파악에 용이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꽃을, 그지? 꽃에 물을 주다. 이렇게 소리대로 적으면 적기는 편하지. 그런데 이게 여기서 지금 플라워의 의미가 잘 드러나? 안 드러난단 말입니다. 대신에, 자, 꽃에 라고 형태를 밝혀 적으니까 플라워의 의미가 어때? 잘 드러난다 이거지. 의미 파악이 쉬워져. 다만, 단점이 하기 좀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뭐를 잘 알아야 돼. 이런 조항이나 규정을, 이제 숙지를 좀 해야 된다라는 약간의 번거로움은 있죠. 근데 코리언이잖아. 사실 이런 숙지 시험범위 우리 1학년 요 2학기 지금 기말고사 빼고는 평생 살면서 한글 맞추고 공부할 일 없어 이제. 이제 그냥 평상시에 살면 돼. 이건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시험 때문에 하는 거 사실. 살면서 한글 맞추고 모른다고 뭐 내 연봉이 깎이고 그런 거 없어요. 알겠지? 걱정하지 마. 요즘은 이제는 뭐야 내가 이게 맞는 거 모를까? 영어의 시대는 끝나간다고. 왜?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바로 통번역이 가능한 지금으로 기계들이 막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맞춤법도 마찬가지인 거야. 내가 쓸 때는 그지 이렇게 쓰더라도 뭐 프로그램 자체에서 요즘 맞춤 교정 다 해주고요. 쉽지 되게 어렵진 않거든. 그래서 다만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유는 시험 때. 알겠지? 그래서 쌤은 국어 교육과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 이제 밥벌이로 삼고 꼭 알아야 되겠지. 근데 여러분들은 국어 교육과나 국문학과 가지 않는 이상 의미 없습니다. 다만 이게 좀 틀리면은 약간 씨발 저게 뭐야? 막 이럴 수는 있다는 거지. 예를 들어가지고 막 맞춤법 이런 것들 막 끔찍한 사람들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그 맞춤법 짤들 되게 많던데, 흉측한 짤을 많이 봤는데 나중에 보면 내가 막 4시 때 한번 보여줄게. 그런 거 보면은 솔직히 너희들도 나중에 남자 사귀고 또 이성 친구 사귈 때 남자친구가 이성 친구가 맞춤법 계속 틀리는 거를 쓴다고 생각해봐. 약간 정똑떨이야. 나는 또 전공자잖아. 눈에 많이 보이거든 사실. 그냥 넘어가는 게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도 이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다. 나 고쳐주고 싶지. 그죠? 그 자꾸 우리 엄마 얘기 좀 그런데 우리 엄마 자꾸 우리 그 맛점 있잖아. 맛점을 자꾸 씌워시라고 하라고 자꾸 맛점 이렇게 보내. 나 이거 자꾸 좀 거슬려. 아니 맛있는 점심의 줄임말인데 왜 이 지읒 받침에 맛이 나오냐 이거야. 그리고 이건 뭐 맞춤법에 좀 이제 상위 버전이긴 한데 맞다와 틀리다. 그치? 정답 맞다 틀리다. 그리고 옳고 그르다 이런 것들 있잖아. 엄마들 아빠들 자꾸 네 말은 우리 이것도 정말 극혐인데 다르다와 틀리다 좀 제발 좀 잘 썼으면 좋겠어. 틀리다는 맞고 틀리다에 쓰는 거고 다르다 디퍼런트야. 우리 엄마 항상 아빠 우리 국물 같은 데에 약간 고춧가루 매운 고춧가루 넣고 막 얼큰하다 이런. 야야 고춧가루 넣어라 맛이 틀리다 이런. 어떻게 맛이 맞고 맛이 틀리냐고. 조금 그렇지 않니? 그냥 내 가족이니까 넘어가지만 남자친구가 야 이거 맛이 틀리다 이지라면 창피한 거야. 안 그래? 맛점은 좀 충격적이지 않니? 내가 일부러 계속 시옷 받침에 맛점을 자꾸 단독하게 올리지만 엄마 그런 개무시해. 안 들어, 안 봐. 계속 맛점 찍는다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렇게 소리대로 적으면 쓸 때는 편리합니다만 의미 파악이 쉽지 않기 때문에 어법에 맞도록 적는다는 원칙인 이 어법에 맞도록 함이라는 게 함께 들어가 있다라는 거. 알겠지? 그럼 밑에 있는 4번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이러한 원리를 가지고 있는 한글 맞춤법을 중요 조항들 위주로 쌤이 한 2주간 이렇게 수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비문학이야 쌤이랑 읽을 때 그냥 같이 읽으면 되는 거고 맞춤법은 여러분들 수업하고 가서 그날 복습하는 거 좋고 그 주에 한두 번이라도 한번 봐주면 학교에서 수업을 막 시작할 때나 또는 내신 수업 쌤이랑 같이 시작할 때나 훨씬 더 이제 이해 수준이 다를 거야. 알겠지? 더 좋겠죠? 자, 그럼 밑에 4번 한번 보시면 되겠고, 잠깐만 쉬었다가 뒤에 2항 설명을 시작을 할게. 알겠지? 잠깐만 쉬었다가. 자, 그러면 2항 한번 볼까? 자, 2항은,
맞춤법 하면 여러분 아마 조금 좀 까다로운 영역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띄어쓰기야. 저 2항에 보면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쓰기를 원칙으로 한다. 이때 단어가 품사를 가리키거든. 품사. 영어 몇 품사? 국어 몇 품사? 9품사. 1 플러스 1. 한 수 후에 그죠. 이제 자, 품사별로 우리는 자, 그 앞말과 띄어쓰기를 한단 말이야. 그런데 조심히가 있어. 자, 예외. 바로 밑에 표 보시면은 자, 여기 뭐 명사, 부사, 형용사 이런 다 품사입니다. 요 중간에 있는 조사 요거 별표죠. 조사도 어쨌든 사로 끝났기 때문에 품사입니다. 그런데 너희들 위에 문장 올라가 봐. 요 이는 지금 앞말하고 뭐 하고 있노? 띄우지 않고 붙이고 있다. 그지? 즉 조사는 품사이지만 앞 단어에 붙여 적어요. 그 이유가 한글 맞춤법 제41항과 관련이 있는데 41항에서 조사는 앞말에 붙여 쓴다. 왜냐면 조사는 단어로 인정을 하기는 해. 하지만 얘가 뭐가 오냐면은 자립성이 너무 없어. 혼자 못 쓴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철수가 밥을 먹는다 이런 문장이 있다라고 하자. 자, 쌤이 좀 노란색으로 쓰는 것만 읽었을 때 철수 밥 먹는다. 의미 전달 이상 없어요. 그치? 근데 흰색으로 적은 요 가와 을만 있으면 어때? 의미 전달 안 됩니다. 얘는 지금 앞말인 같이 체형 따위에 붙어서 그것의 문법적 관계를 드러낼 뿐 실질적 의미를 드러내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조사는 어쨌든 단어로 인정을 합니다만 자립성이 없기 때문에 그 앞말에 붙여 적는 예외적인 친구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띄어쓰기를 잘하려면 결국 뭘 잘해야 되겠어? 조사를 잘 알아야 돼. 조사를. 그래서 내가 조사 몇 가지 필기해 드릴 겁니다. 자, 조사 그 첫 번째 우리가 격조사가 있어. 격조사. 격조사는 문장 성분에 자격을 주는 조사 우리가 격조사라고 하거든. 자, 그래서 이 격조사 그 첫 번째로 우리 문장 성분이 7개가 있어. 그럼 문장 성분에 자격을 주는 격조사는 몇 개 있겠어? 7가지가 있겠지. 그치? 우리 문장 성분은 땡땡 어로 끝나는 것들 있잖아. 주어, 목적어, 보어 같은 것들. 자,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주격조사. 그 주격조사는 나연아 무슨 성분 만들어주겠어? 주어 만들어줘.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 가, 높임의 주격조사, 깨서 같은 게 있어. 그치? 자, 다음에 목적격조사. 목적어 만들어주겠죠? 를, 그치? 다음에 목격조사. 목격조사는 보어를 만들어주는 조사인데 서술어가 되자 아니다일 때 나타나는 것으로 이와 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목격이나 주격을 구분할 필요는 없으니까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서술어 만들어주는 조사로 서술격 조사라고 있어. 이다라는 친구. 그치? 분필 이다, 분필 이거, 분필 이가, 분필 이니, 분필 이어서 아이처럼 그치? 이렇게 활용하는. 자, 다섯 번째로 관형격 조사라는 게 있어. 우리 그 중세국어 관형격 조사할 때 시옷, 에, 으 있었는데 그치? 현대는 으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음에 여섯 번째 가장 그 종류가 많다고 볼 수 있는 부사격 조사. 그래서 부사격 조사는 에게, 뭐 에서, 으로서, 와, 과, 보다, 같이, 그치? 내가 이거 다 적은 것도 아니야. 더 있어, 사실. 좀 많아요. 그 다음에, 독리버라는 친구를 만들어준 우리가 누구 부를 때, 그치? 자, 영수가, 철수야, 또는 우리, 뭐, 하늘 이시여, 하늘 이여 같은 거 할 때. 그치? 이여 또는 이시여 같은 혹격조사. 어쨌든 쌤이 이거 적어준 이유가 뭐라고? 얘네는 앞말에 붙였습니다, 띄었습니다. 붙였습니다, 조사. 알겠지? 나머지 다 띄우는 게 맞는데 조사는 붙여야 된다. 두 번째로 보조사가 있어. 보조사. 그래서 보조사는 특별한 뜻을 그치? 더해줘요.
그런 조사인데 어쨌든 우리가 대표적인 보조사로 은, 는, 만, 도, 부터, 마저, 까지 요런 친구들이 있어. 그래서 은과 는은 뭐 비교, 대조, 강조 같은 거 그지? 그 다음에 만은 올리, 그지? 도는 also, 또한 같은 것들, 그치? 쟤는 성격도 좋아. 나머지도 좋다는 거거든, 그치? 그리고 부터는 우리가, 자, 시작 또는 공간이라면은 출발. 그래서 아까 우리가 수업을 6시 30분부터, 그치? 또는 나는 집에서부터, 그치? 출발해서 이곳으로 왔다. 시공간적 개념까지. 그래서 까지 한번 먼저 할게. 그래서 부터와 까지는 세트야. 그래서 부터가 시작과 출발이라면은 까지는 그 반대항으로 종료와 도착을 뜻하겠지. 맞지? 그래서 우리는 수업을 8시까지 할 겁니다. 그리고 학원까지 걸어서 왔다. 마저는 앞에 나왔던 도하고 비슷해. also 또한. 그리고 요는 우리 높임의 보조사요. 그치? 요건 뭐 의미는 좀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은는만 부터마다까지 여가 나오면 뭐라고? 안말하고 붙여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접속조사가 있는데 접속조사는 링크해 주는 거야. 엔드 개념이죠. 엔드 개념. 그래서 자 뭐 와과 그다음에 우리 구어에서는 너희들 제 친구랑 놀고 왔다. 원래는 친구와 놀고 왔습니다. 이런 문장식으로 표현한다면은 구어적으로는 친구랑 친구하고 놀고 왔다 이렇게 표현하잖아. 그지?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자, 근데 여기서 내가 조사를 다 적어준 이유가 있다. 자, 이게 우리 41항 할 때 내가 또 뭐 얘기하겠지만은 이 조사랑 명사가 모양이 똑같은 게 있어. 대표적인 친구로 군, 만큼, 대로, 만, 요 네 친구가 조사일 때가 있고 의존 명사일 때가 있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어쨌든 조사라면 안말하고 뭐 해야 된다? 안말하고 붙여줘야 돼. 그지? 안말하고 붙여줘야 돼. 근데 어쨌든 내가 의존은 괄호 쳤어. 조사 제외한 나머지 품사는 전부 다 안말하고 뭐 해야 된다고? 띄워야 돼. 그러니까 요 놈이 조사냐 명사냐에 따라서 띄우고 붙이고가 좀 다르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얘 한번 들어줄게. 봐. 철수는 그냥 그저 웃을 뿐 아무 말도 뭐 없었다 이런 문장이 있다라고 하자. 예를 들면 자 이때뿐 이란 친구 지금 셈이 앞이랑 붙였나 띄었나? 띄었지. 왜 띄었냐? 자, 내가 쉽게 설명해줄게. 조사는 웬만하면 그 앞말이 체연, 즉 명사예요. 명사. 또는 대명사 따위. 즉, 자, 앞말이 체연, 명사, 대명사, 수사 따위라고. 자, 의존 명사는 그 앞말이 관용어인데 말이 좀 어려워 얘들아. 관용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명사가 아닌 거라고 생각해. 자, 그럼 앞에 있는 웃을 웃을은 딱 누가 봐도 명사가 맞다 아니다? 명사가 아니다. 명사는 어떤 사물이나 사람의 이름이어야 되거든. 근데 얘는 웃을이라는 게 이름이라고 좀 어렵잖아, 그치? 그래서 뭐가 아니라 나채연. 채연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 뿌는 뭐다? 조사가 아니고 무슨 명사? 의존 명사다. 해서 띄워야 된다. 맞니? 자, 요 조사는 다 적었니? 자, 또는 철수뿐
아니라, 그치? 그녀도 그저 웃었다.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하자. 자, 이번에 뿐, 한 말은 뭐 했노? 붙여서 띄었어. 붙였지. 왜 붙였냐? 자, 소희야. 철수는 사람의 뭐야? 이름, 맹사람. 그러니까, 이번 철수는 채언이네? 그러니까 한 말 붙인 거야. 채언이 아니면 띄우고, 채언이면 붙이고. 되겠지? 자, 그래서 채언이 아닐 때, 그때 그 앞말은 우리가 사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관용어라고 하는 거예요. 관용어. 그래서 내가 관용어 살짝 간단하게 설명해줘. 관용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첫 번째로, 관형사, 예턴세 같은, 한두세, 이런 것들, 이 관형사야. 자, 관형사, 관형어야. 그 다음 두 번째로, 채연에다가 관형격 조사 의가 붙으면 관형어야. 그리고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는 건 1, 2번보다는 3번일 거야. 아마. 자, 3번이 용언의 어간에다가 우리 요거 시제 공부할 때 했거든. 관형사형어미 느느르다. 1학기 때 공부했을 거야. 얘네가 붙어서 이루어지는 관용어. 그래서 우슬은 어떻게 만들어질 거야? 우슬. 웃다라는 어간에다가 뭐가 붙었다? 을이라는 이거 조사가 아니고 뭐야? 관형사형어니까. 그치? 그래서 이게 관용어다라는 거야. 맞지? 그래서 뒤에 있는 분은 의존명사라고 해요. 알겠니? 자, 하나 더 해볼까? 그러면 자. 야, 철수! 너 아는 대로 모두 말해! 과연 대로의 품사는 조사? 정말로 아는이 채연이 아니다. 채연이 아니니까 명사지. 그치? 그래서 요 아는은 어떻게 만들어졌다? 알다에다가 그치? 는이 붙은 거야. 용언의 어간에다가 는이 붙은 거야. 어쨌든 채연이 아니다. 그러니까 대로는 의존 뭐다? 명사다. 한 말로 띄어야 돼. 그치? 그런데 요런 문장도 있어. 자, 나는 나대로 생각이 있어. 자, 채연 대로의 품사는 뭘까? 이번에는 앞말하고 뭐하고 했어? 붙여서 띄었어. 앞말하고 붙였지. 붙였다는 건 얘가 뭐라는 거야? 붙였다는 건? 붙였다는 건 나가 1인칭 대명사 채연. 그치? 그러니까 뒤에 있는 대로는 뭔가? 조사가 붙였어. 그러니까 앞머리 채연이냐 채연이 아니냐 요거만 잘 봐도 된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요건 또 우리가 41, 2, 3항 할 때 또 한번 나올 거니까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어쨌든 우리 국어 띄어쓰기는 그래 단어 기준으로 하는데, 그치? 품사 기준으로 하는데 조사는 품사 단어이지만은 자립성이 없어서 붙였습니다. 그런데 요 네놈들은 조사랑 명사라는 품사랑 겹치기 때문에 어떨 때는 붙이고 어떨 때는 띄워야 된다는 거야. 이때는 앞말의 성격을 잘 보면 된다. 알겠지? 좋아요. 자, 그러면은 다음 페이지에 우리 된소리 해서 5항 나올 건데 요거 한번 볼게. 자, 그래서 5항 이러면서 3항, 4항 쌤 어디 갔습니까? 4항은 그 한글 맞춤법 안에서도 로마자 표기, 외려 표기 이런 것들이거든. 요거 쓸게. 자, 그래서 5항 설명을 하면 5항이란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이 없이 나는 된소리는 다음 음절의 첫소리를 된소리로 적겠다. 즉, 자, 봐봐. 일단 조건, 한 단어 안이야.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 요거 밑에 이렇게 적으세요. 우리 음운 변동 중에 된소리 되기라는 거 공부한 적 있을 거야. 그치? 음운 변동. 된소리 되기의 환경이 아닌데 갑자기 소리가 된소리가 나더라.
그거는 그럼 뭐 하겠다고? 그 된소리를 적겠다니까. 그럼 얘는 소리를 그대로 적겠다니까 표의야, 표음이야. 표음 이렇게 읽어야지. 자, 그럼 된소리 대기 환경이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된소리 대기는 1학년 1학기 때 기억 한번 해보면은 앞말 받침 그드브 다음에 그드브 시옷 지읒이 오게 되면은 그때 뭐 국수, 박수 이런 것처럼 그치? 김밥 먹다는 거. 세션에서 된소리 대기가 일어나. 그래서 된소리 발음을 했지. 일단 두 번째. 자, 어간 받침 니은 미음 다음에 또는 니은 지읒 리을 미음이 있었어. 자, 어미, 기역, 디귿, 시옷 지읒. 얘네들이 붙게 되면은 된소리. 너희들 의자에 앉다. 그치? 또 고기를 삶다. 그럼 다 된소리 되기는 음운 변동이기 때문에 표기 발영 안 해요. 발음만 그렇게 하는 거야. 세 번째로 한자어 리을 받침 뒤에 오는 디귿, 시옷, 지읒. 그래서 뭐 갈등, 그치? 민족 말살 정책, 그치? 물질 문명할 때, 자, 한자어 리을 가면 다사자 된소리 되게 됐어. 다음 네 번째 또 나오네 이거. 관형 사형 어미 리을 다음에 오는 그드브 시옷 지읒. 그래서 할 것을 할 줄을 이처럼 자, 할 바를 자, 된소리 대기가 일어나서 발음상 그렇게 했다는 거야. 어쨌든 요 1, 2, 3, 4번이 아닌 상황에서 갑자기 뭐가 나더라고? 된소리가 발음이 나더라는 거야. 그때 그 된소리는 뭐예요? 적겠다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밑에 자, 그럼 된소리 되게 환경이 아닌데 된소리가 나는 건 무슨 상황이냐? 밑에 두 가지 케이스. 첫 번째,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 자, 내가 대표적으로 오빠 보여줄게. 오빠. 자, 오빠는 원래는 어디서 왔다고? 오바에서 왔다. 근데 이 비읍이 오와 아라는 뭐 사이에 왔어? 모음 사이에 왔지. 그래서 뭐가 돼버린 거야? 이게 사람들이 소리를 오바라고 안 하고 오빠라고 소리 내더라고요. 그 실제로 그 소리를 뭐 했다고? 표기에 적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표기 발음이 같아졌잖아요. 그럼 표음이야, 표의야? 표기와 발음이 같으면은 표음. 알겠지? 그 비슷한 예로 우리 뭐 있어? 아바. 그래서 경상도 우리 옛날 할머니들 너도 아바이 이렇게 표현하잖아. 아바이 하다가 사람들이 뭐 하다 보니까 아빠라고 발음하게 돼.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뭐하고 사이야? 아와 아라는 모음 사이의 비읍이 소리상 뭐가 된소리 나더라. 그치? 그래서 표기했다고. 그런데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는 된소리 되게 환경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지금. 모음 사이에 나는 된소리 1, 2, 3, 4, 5이 어디냐?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 뭐 하겠다? 적겠다. 여기 있는 소적, 어깨, 깨끗, 어떠, 으뜸, 악기, 가끔 다 모음 사이에 오는 된소리. 그치? 그래서 된소리 되기 아닌 것들 적었다. 알겠지? 자, 그 다음 밑에 2번. 자, 이번에는 뭐 뒤? 니은, 리을, 미음, 이음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 해서 자, 요거는 묶어서 우리가 자음 중에서 어떤 소리들이야? 울림 소리들이지. 그치? 울림 소리 자음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들도 위에 자, 오른쪽 셈. 이거 니은이고 리을이잖아. 아니야. 아까 우리 5항의 조건은 뭐였다고? 어디 안에서? 한 단어 안에서야. 근데 여기는 뭐 어간, 뭐 그다음에 뭐 한자 뭐 이런 얘기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된소리 대기의 환경에 나오는 니을 리을과는 무관한 애들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산뜻 니은, 담뿍 미음, 잔뜩 움찔, 살짝, 훨씬 등등등 전부 다 뭐 받침? 울림 소리 받침들 뒤에서 나는 된소리들. 그러니까 원래는 산듯, 잔득, 살짝 이랬을 거라고. 그런데 얘네들 뒤에서 뜨뜻, 짝십 이런 소리가 나니까 그대로 적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자, 된소리 대기가 아닌데 일어나는 1, 2번 케이스에서는 그 된소리를 표기에 적겠다. 알겠습니까? 이거 꼭 종료하게 보셔야 됩니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거 5학년 웬만한 학교에 다 들어가 있어.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면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나오는데, 요거는 우리 그 한글 맞춤법 제 30항에 사이시옷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그거 설명할 때 쌤이 추가로 좀 설명드릴 건데, 지금 요즘 논란이 있지. 예, 30항 아마 다음 주에 수업할 것 같은데, 사이시옷을 국가에서 지금 폐지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왜? 북한이 그걸 안 써. 나는 뭐 통일 뭐 필요하지. 근데 우리 걸 없애가면서 할 이유는 없다고 보거든. 그러니까 저마다 북한 사투리, 남한 사투리 남겨두면 되잖아? 왜 없애는지 난 이해가 안 돼. 그리고 지금 우리 또 뒤에 두음법칙 배울 거거든? 사이소리 현상, 사이시옷을 안 쓰면 두음법칙도 없애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까봐 겁이 나요. 나 뭐 먹고 사노? 그런 거 다 사라지면 난 뭐 가르치라고? 가르칠 거 어쨌든 간에 이것도 이제 언어제 이 사용자들의 관습을 고려를 해야 되지, 그냥 자기들 뭐 입맛에 이념에 맞게 없애고 살리고 만들고 잘못됐다는 거지. 어쨌든 자 6항의 구개음화는 우리가 디귿 그지? 발음상 지읒 치읒으로 소리가 나는 건데 그대로 그냥 디귿으로 적겠다는 거니까 얘는 표기랑 발음이 같니 다르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의주입니다. 표의주. 지금 밑에 봐봐. 그래서 마지. 우리 지금 어때? 소리는 마지라고 나고 표기는 마이라고 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표기랑 소리가 다르잖아요. 표기 소리 다르면 표의주의야. 형태주의라고. 알겠어? 그래서 어쨌든 구개음화는 표기 반영 안 합니다. 알겠지? 자, 다음 넘어가고. 자, 7항 나오는데 요거는 들어가는 학교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그러니까 어쨌든 디귿 소리로 나는 받침 중에서 디귿 적을 근거 없으면은 시옷으로 적겠다라는 거. 자, 예를 들어서, 자, 나연아, 이거 어떻게 읽어? 우덜은 그러면은 표기랑 발음이랑 같니 다르니? 그러니까 이건 옆에 그냥 표의라고만 적어두고 넘어가세요. 알겠지? 자, 그런데 밑에. 자, 다음이구나. 자, 표 하나 있을까요? 디귿으로 적을 근거가 있는 경우. 그럼 요 때는 결국 뭐라는 거겠어? 요 때는 표음으로 가야지. 그래서 우리 대표적으로, 자, 여기 그 마지막 칸에, 자, 이튿날, 숟가락. 넌 이거 많이 나온다. 자, 이튿날을 원래 어디서 왔냐면은 이틀 플러스 날에서 왔는데 리을이 디귿으로 바뀌어버렸거든. 그 어쨌든 간에 지금 바뀐 걸 그대로 적용을 해버린 건 아닙니까? 그 표음이에요. 너희들 왜 숟가락이냐면은 원래 이거 술가락에서 너희들 아침에 학교 갈 때 엄마가 너희들 밥 한 숟가락이라도 뜨라고 한 술만 떠라라고 하잖아. 그때 술이 그 술이 원래 리을이었는데 사람들이 디귿 발음하니까 그냥 바뀐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사람들의 발음을 지금 뭐 했다고? 표기에 적용한 거니까. 그치? 표음주의죠. 그리고 너희들 요거 우리 고전문화 갈 때 이것도 많이 나와. 설이 있는 달 뭐라고 해? 섣달이라고 해. 섣달. 그래서 설이 있는 달, 섣달 요것도 표음주의. 지금 요거 사례입니다. 그 설이 있는 달이가 무슨 달? 몇 월이야? 1월 얘기하는 거지, 이거. 그치? 그래서 동지 섰다라면 무슨 말이야? 동지는 12월 20일 안팎에 대해서 우리가 1년 중 밤이 가장 긴 날이거든. 그래서 연말 연초를 우리가 동지 섰다 이렇게. 자, 어쨌든 이렇게 지금 소리를 적었으니까 표음주의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구항은 넘어갈게요. 구항 넘어갑니다. 자, 밑에 두음법칙이 중요합니다. 두음법칙 기본적으로 자 바로 적을게요. 표음주의예요. 즉 표기 발음이 같다는 건데 두음법칙이 세 가지가 있어. 자, 10항부터 11, 12항 이렇게 있는데 내가 11항하고 12항 이렇게 둘 하나로 나눌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자, 일단 두음법칙은 한자음 그 첫머리, 단어 첫머리에서 일어나는 법칙이야. 기본적으로 공통점이 있다면은 한자음이고 첫머리여야 되고 어디에 한자 두음 첫머리가 아니면 두음법칙 적용하지 않는 게 지금 다 공통 원칙인데 10항 11항은 각각 지금 봐봐. 냐녀누 니가 요요유이가 되고 한 페이지 넘겨봐. 자, 11항은 지금 뭐라고 돼 있어? 라레로레루루 뭐 이런 것들이 그치? 자, 뭐로 바뀌어? 생각이 나. 랴려레요유리가 야여예요유리 뭐 이렇게 바뀌잖아. 즉, 자, 니은 또는 리을이
이응으로 교체가 아니고 초성의 이응은 제가 의문이야 아니야? 아니야. 즉 10, 11항 두음 법칙은 이건 탈락의 현상이라고 봐야 됩니다. 교체가 아니에요. 알겠지? 자, 그런데 12항 한번 봐봐. 자, 12항은 라레로레루르가 나네노네누느로 지금 뭐로 바뀌어? 니은으로 바뀌잖아. 유음, 리을이 비음, 니은으로. 나 이거 비음화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간에 음운이 달라졌으니까 이거는 교체라고 보겠다. 알겠지? 그리고 자, 공통 조건은 어쨌든 간에 한자음 그 단어 첫머리에 적용. 그치? 플러스 첫머리 이외에서는 두음법칙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낭뢰 이게 지금 몇 번째 자리야? 두 번째 글자잖아, 그치? 그러니까 뭐가 적용되지 않아? 두음법칙 적용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너희 내성 뭐야? 벼락 소리거든. 그치? 요거 지금 무슨 자리야? 단어에 첫머리니까 두음법칙 적용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두음법칙 기본 전제야. 알겠지? 자, 근데 다만 10, 11항은 탈락의 두음법칙, 12항은 교체의 두음법칙. 요거 좀 구별해 주셔야 되겠고 다시 10항으로 다시 돌아가봐. 자, 그래서 10항 한번 보면은 자, 어떻게 조합은 여자 아니고 여자, 연사 아니고 연세, 요소 아니고 요소. 좋습니다. 그런데 다만 같은 거 봐. 자, 다만 다음과 같은 의존명사에서는 냐녀음을 인정한다. 즉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이 냐는 우리 조선시대 그 화폐 있잖아요, 그지? 그 금전 뭐 어제 화폐 같은 것들. 그래서 한양 뭐 아라베스타 일양처럼 이게 지금 몇 번째? 두 번째 글자에 오거든, 그치? 자, 두 번째 글자에 오든 첫 번째 글자에 오든 얘네들 그냥 뭐 하겠다? 양으로 통일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충은 뭐지? 앞에 있는 양이랑 같은 개념이고 년도 몇 년 할 때, 그치? 그래서 뭐 이제 10년 또는 아라비아 숫자 10 플러스 년 이것처럼, 그치? 얘도 어쨌든 단어 첫머리가 아니지만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얘는 지금 뭐야? 이건 단위를 세는 단위. 이때 친구 단위를 세는 의존명사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뭐 하겠다? 아, 두음법칙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양, 그대로 쓰겠다는 거예요. 다만 자, 요건 무슨 연도 있지? 너희들 2024년은 여러분들께서 중학교를 뭐한 연도? 졸업한 연도. 그렇게 자 무슨 어떤 시기를 드러낼 때는 그때는 연도가 아니고 연도가 돼요. 알겠지? 뭐 졸업연도, 입학연도 할 때, 그렇지? 자, 이런 것들은 연도가 맞고 그 앞에 숫자 개념, 그치? 카운팅 개념, 단위 들어가는 개념이면 그때는 년으로 가야 돼. 알겠지? 자, 그 다음. 자, 11항. 오케이, 좋아. 자, 11항에도, 자, 오케이, 뭐, 양심 아니고 양심, 역사 아니고 역사, 예의 아니고 예의. 좋아. 그리고 밑에 가만 봐봐. 그래, 우리 요 리도 역시 무슨 단위다? 거리단이에요, 거리단위. 이제 여기서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 할 때 그 리 있지, 그치? 거리단위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그럴 리가 없다 할 때 그 리자, 27리자인데 어쨌든 간에 그런 어떤 상황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의존명사. 얘도 어쨌든 간에 뭐 하겠다? 두음법칙 적용 안 하겠다는 걸 그대로 두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밑에 붙임이는 당연히 단어 첫머리가 아니면 적용하지 않는데 이건 다 모든 쪽에 들어가 있는 거고 붙임 2를 우리 여기 자, 붙임 1의 다만을 여기 펼쳐주셔야 돼요. 자, 11항에서 핵심은 자, 요 다만이야. 붙임 1에 있는 다만. 다만 모음 또는 니은 받침 뒤에서 오는 열과 율은 이응 열과 율로 적겠다. 즉 봐봐. 모한가에 뒤에 온다는 것은 단어의 어디가 아니야? 첫머리가 아니야. 그치? 뭔가 뒤에 온다는 건 적어도 두 번째, 세 번째 글자 자리에 온다는 뜻이거든. 그런데 이 멸과 류를 지금 이응 열율로 적겠다는 것은 단어 첫머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두음법칙 적용 OX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예외 중에. 원래는
하면 돼, 안 돼? 단어 첫머리에 이외는 적으면 안 돼. 그거는 적으면 안 되거든. 근데 렬과 률은 모음, 니은 뒤에서는 예외적으로 두음 법칙을 적용하겠다. 탈락의 두음 법칙. 렬과 률입니다. 자, 그래서 너희들 학교에서 수학 시간에 배우는 너희들 시에 처음 다시 배우게 된 이거 칸 나눠가지고 구하는 거 있잖아. 행열이 아니고 행열이라고 하는 거야. 자, 왜 그럴까? 얘는 지금 무슨 받침이니까 한 마리 이응 받침이가 그대로 가는 거야, 원칙. 그치? 그런데 자, 위에 봐봐. 나열 같은 열자인데 이번에는 리을열이 아니고 이응열이 적혀있단 말이야. 그 이유는 나가 뭐로 끝났기 때문이야? 모음으로 끝났기 때문이야. 그치? 그래서 자, 이응과 요거는 이제 원칙적으로 가야 된다. 모음이나 니은이 아니니까. 그런데 나열은 모음이니까 뭐로 가야 된다? 예외적으로 가야 된다. 그치? 그리고 또 너희들 우리 문학 시간에 배우는 운율이야, 운율이야. 이응률, 리을률. 이응률이지 왜 받침 뭐니까? 니은이니까 예외적으로 그치? 이응률로 가야 된다. 그죠? 자, 그런데 자, 봐봐. 실패율은 앞이 뭐로 끝났으니까 모음으로 끝났으니까 이응률이거든. 근데 성공률은 한 마리 뭐로 끝났어? 이응 끝났으니까 이응률이야, 리을률이야. 리을률로 가야 된다. 이거 잘 봐야 돼. 자, 그리고 자, 생산량, 생산량. 왼쪽, 오른쪽. 왜? 자, 나연이가 쌤 수업을 도와줬어. 렬과 률만 적용이야. 이건 뭐야, 지금? 량이지. 예외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무조건 얘는 량이야. 맞지? 렬과 률일 때만이라고. 그래서 내가 한 10년 전쯤이었을 거야. 어떤 친구가 쌤, 맞춤법 시험이었는데 쌤, 니은 받침에서 렬과 률, 이응열로 바뀐다면서요? 야, 그래, 네가 말하는 렬과 률만 해당하는 거지 량은 해당 안 돼. 원칙 들어가야지. 이제 그치? 렬과 률만 해당, 렬과 생산량. 알겠죠? 요거는 니은에 낚이면 안 된다. 수업 도와줬어. 그죠? 일부러 그랬던 건 알아. 그치? 내가 이런 설명할 수 있겠고. 좋았어. 합이 좀 맞았다. 되나? 그리고 10이랑 들어가면 요거는 무조건 출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렬과 률 예외적으로 모음이나 니은 뒤에서는 적용이 되더라. 좋아요. 자, 12항 넘어가겠습니다. 자, 12항 다시 11항과는 다르게 12항은 뭐의 두음 법칙? 교체의 두음 법칙. 그치?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는 거서 락은 아니고 낙은, 레일 아니고 네일, 로인 아니고 노인. 그치?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밑에 자, 왼쪽 뭐 이런 게 보면은 뭐 이제 열과 율 좀 더 설명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요거 대비 확인 학습 있잖아요. 그치? 요거는 오늘 수업한 내용을 복습하면서 한번 채워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가지고 쌤이 14, 15항, 그 다음에 19, 20항 이렇게 수업을 할 거고, 그리고 비문학 지문 한 개 더 추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쌤하고 수업은 쌤이 안내한 시간대에 진행을 할 거고, 만약에 뭐 일요일, 토요일 수업이 안 된다 하면은 다른 반 시간대 오곤 해. 다른 반은 쌤이랑 수업을 안 하거든. 그래서 다른 수업 할 수도 있는데 요 시간에 혹시 못 오게 된다면 나한테 물어보면 될 것 같고, 그냥 뭐 이 수업 계속 보고 싶다면 그냥 이 토요일 오는 게 좋은데 안 되면은 내가 또 토요일 아침에 영상을 찍어둘 거야. 2교시 영상 또 수업 찍어둘 테니까 지금도 지금 영상 찍고 있잖아요. 그치? 1교시 모든 친구가 좀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영상 달라고 하셔도 됩니다. 알겠죠? 근데 요거는 본인이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자, 요거 빈칸 채우기 한번 잘 하면서 복습 다 해오시고, 비문학 종이는 따로 안 가져와도 되는데 요 교재는 일단은 2주간은 계속 좀 들고 와주셔야 돼요. 맞춤 교재. 알겠지? 고생 많으셨습니다.